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앞으로 또, 제가 바라건대는 어떤 작은 씨앗, 네, 그 씨앗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거는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씨앗이 되어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되고 싶어 하는 코치의 모습으로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지금 저는 진정 리더십 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시줄과 날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줄을 가지고 어떤 날줄을 더 엮어가면서 살아갈 건가 하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같이, 뭐라고 할까,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고 AI가 하루가 다르게 AI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기술적인 부분은 끝판이라고 한다면 과연 사람, 인간,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시주를 가지고 거기에 지금 날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 그리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엮어져서 우리가 정말 멋진 뭐 테피스트리가 될지, 천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낼 건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날술은 계속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시대가 가면서. 그런데 과연 그런 시대를 관통하는 나만의 시줄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자료를 사실 만들었어요. 그래 갈게요. 네,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네, 네,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평생 동안 아마 일을 할 것 같은 네,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것이 정말 그 우연일 건가? 계획이 된 건가? 우연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코치가 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코치가 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코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난 어떤 코치가 되고 싶은가 하는 데 대한 어떤 좀 방점이 찍히는 네, 그런 일들도 있어서 그것도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시주가 날줄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시줄과 날줄, 그리고 어떤 시줄에 의해서 나는 어떤 날줄로 지금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나눠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의를 하고 싶은 건 과연 어떤 코치로서 살고 싶으신가? 지금 우리는 코칭 프랙티쿰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우연은 너무 잘 아시죠? 이건 크롬볼츠 사진이 나오실 거라고 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하는 이론이고요. 크롬볼츠 학자는 진로 쪽에서 너무나 유명한 학자시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성공한 사람들을 보아하니 좀 궁금했던 거죠. 네. 도대체 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의 길을 진짜 방점을 찍어놓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한 건가?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가 하는 게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설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그걸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열심히 노력했을 거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 그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80%는 현재 성공하긴 했지만 그걸 바랐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런 성공의 길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결론을 내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특성이 있는가 하고 더 정리를 해서 계획된 우연에 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예, 여기까지 이론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보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더라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되는 게, 정말 의도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론을 완전 폐기는 못했나 보다, 본인이. 그래도 뭔가 계획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게 이렇게 다섯 가지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내심이 있었고, 네. 그리고 유연성이 있었고, 그래서 한번 정한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좀 변화가 있거나 하면 변화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낙관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다 보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끝에 좋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낙관성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위험 감수까지도 하는 이 5가지가 굉장히 큰 그들의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한테는 도대체 과연 뭐가 가장 컸나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호기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저한테 올 때마다 늘 어떤 생각이었냐면, 궁금하다. 네, 궁금하다 이전에 사실은 재밌겠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사실은 겪었죠. 네. 그래서 저한테 왔던 건 이거예요. 재밌겠네. 궁금한데? 아예 뭐 심심한데 뭐 해보지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하고 시작했던 것이 사실 뭐 창원에 있다가 서울에 발령받아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어떤 프로젝트 해볼래 할 때 그냥 해보겠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석사를 할 때도 MBA니까 석사할 때 논문을 안 써도 되는데 굳이 가서 어려운 논문을 쓰겠다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괴롭히고 네, 덕분에 그러고 나니까 사실 박사학위 할 때는 논문 쓰는 게 조금 쉬웠어요, 사실. 석사할 때 뭐 제가 통계나 다 돌리고 뭐 밤새 가면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다음은 넘어갔지만 사실 석사할 때가 사실 저한테 더 어려웠거든요. 근데 재밌겠네, 한번 해보지. 아니, 공부하려면 좀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 생각하면서 했던 게 사실, 네, 엄청나게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한 거죠. 네, 어쨌든 저는 이런 특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거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해보지 않았으면, 한번 해보지 뭐 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고 일을 좀 많이 저지르죠. 네,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긴 하지만 이 너무 잘하시는 거죠. 영웅의 여정이라고. 네. 네. 캠벨리지 어떤 책도 있고 사실 이 영웅의 여정의 어디 가서 많이 볼 수 있냐 뭐 픽사 스토리라든가 뭐 어벤져스라든가 거기 보면 전부 다 영웅의 여정으로 지금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출발했다가 뭐 이 과정을 지금 사실 저는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단계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그 문을 열고 가면 편할 것 같지만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또 다시 그 문을 겪고 나면 좀 쉬어야지 하다가 또다시 문을 열고 나가는, 네, 그런 삶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보면, 네, 전에는 그냥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하면 사진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전 91년에 LG전자, 그때 금성사였죠. 여기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된 거기까지 한 15년 정도, 14년 정도 아주 편하게 지냈어요. 편한 건 아니었죠. 어쨌든 고난을 겪지만 조직 생활, 소직인으로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직에서 정말 하라는 거 다 하면서 네,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서울에 네, 명동에 회사가 있을 때 주말에 출근해가지고 혼자 잔디 가가지고 장난치며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 주말에 출근해서 혼자 놀고 있는 거 청바지 입고 가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창원에 있을 때인데 창원에서 무슨 워크숍 한다고 여성들만 다 모였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부르면 달려가기도 하고 서울 본사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서 룰루랄라 갔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트윗 빌딩 앞에 이런 사진도 찍고 그리고 지금 뭐 사무실에서는 뭐 책상이 거의 제 분신이었죠.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이때 이런 사진들 다 찍어놨더라고요. 정말 회사를 좋아하긴 했나 봐요. 어쨌든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 뭐 회사 승진도 빨리 했었고, 그리고 IMF 때 뭐 집을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집을 얻으러 가니까 거기 이제 부동산의 사장님이 저보고 요즘 다 잘리는데 안 그러고서는 집을 얻으러 다닌다. 그러면서 저한테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회사를 다녔고 잘했고 잘한다는 이야기 들었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계속되면 좋겠는데 아니더라고요. 2005년에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네. 정말 그때 제가 했던 뭐 임원 인사라든가 인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원 인사, 인사 전략, 뭐 핵심 인재 관리, 그다음에 뭐 리더십 진단, 이타 등등 그런 중요한 일들을 제가 다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날벼락을 맞습니다. 완전 바닥으로 추락해요. 네, 무슨 일인지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네, 회사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었고 제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쨌든. 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회사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때 사실 이 일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돌아보면 이 일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아직도 조직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회사들을 전전하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반님들 중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뭐 이때 뭐 너무나 잘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회사 일을 계속하고 있었지 이제 코칭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맡고 있던 리더십 진단 때문에 제 선배님인 정은실 사장 지금 이제 대표님이신데 그분께 물었죠. 나 리더십 진단인데 리더들이 찾아오는데 할 말이 없다.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코칭이란 게 있다는 네가 한번 알아봐라. 나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코칭을 만나서 이제 코칭을 배우러 갔어요. 2007년에. 네. 그러면서 2007년에 제가 가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네. 방황하기 시작해서 회사에서는 이제 더 이상 힘들고, 나는 찾아야 되겠고, 근데 방법은 모르겠고, 책을 아무리 읽어도 방법 없고, 근데 이분이, 구본영 선생님이 이때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대요. 2박 3일 굶어가면서. 네. 포도 단식을 해가면서 하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 한 10명이 모여서 이런 펜션에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진짜, 네, 굶어가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에 처음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때부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냥 회사 그만두고 나는 뭐 딴 거 할 거야 라고 했다가, 이 구본영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니는 회사 더 나대어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 덕분에 제가 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는 거 정말 네,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만났던 분들 덕분에 이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남편을 소개시켜줘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많이 뭔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저에 대한 개념, 탐색의 시작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정말 코칭을 만난 거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한국형 코치 과정으로 딱 한 번 열리고 만 1년짜리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유동수 대표님이 지원을 하셨고, 이게 그때 일기 만났던 전부 다는 아닙니다. 많은 분이 빠지셨는데, 이때 하셨던 이분들이 일기 과정, 이분을 대상으로, 이분이 리딩을 하시고, 전체 코칭 과정을 진행했어요. 근데 여기가 과정이 상담과 코칭이 반반 섞인 과정이었던 거죠. LG 이나원에 계시는 분 유동수 선생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동수 대표님이 이끄시고, 그다음에 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남관희 코치님, 그다음에 뭐 박상규 코치님, 그다음에 삼식님이라고 되어 있는 제가 너무 존경하시는 김건중 회장님, 네, 해피포럼의 회장님 만드신 분이세요. 그다음에 현미숙 대표님, 네, 그리고 여러 이제 코칭 회사 대표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코칭이란 걸 정말 제대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해서 읽는 거, 그리고 집단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상담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코칭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1년 과정을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1년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변화를 저는 다 봤었어요. 뭐, 물론,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담도 모르고 코칭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저는 완전히 이제 교보제였어요. 네, 할 때마다 앞에 나가서 실습하고 실습할 때마다 울고 네, 앞에 겪었던 회사에서 어떤 배신이라든가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네, 제 히스토리 다 아세요, 이분들은.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코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도인데 뭐 코칭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황 계속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때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코칭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코칭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섭렵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아야지 될 것 같다. 그래야지 이제 나와서 코칭을 하더라도 내 비즈니스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박사도 시작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전 챔피언이라는 그룹 코칭도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KPC를 땄어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 LG를 12년 퇴사하면서 코치로 살려면 이제 12년 퇴사하고 나서 코칭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그때까지 이제 회사에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외부에서 비즈니스 한다는 게 뭔지 몰랐는데 결국 보니까 코치로 살려면 뭔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했냐? 네, 제가 못 해봤던 LG에서 못했던 임원이란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산에 내려와서 네, 다시 조직 속으로 들어갑니다. 2012년부터 18년까지. 네, 그래서 뭐 외국인들하고 저희가 이제 나이키 신발을 만드는 회사여서 외국의 매니저들, 네, 해외 매니저들 현지인들 다 불러서 같이 워크숍 하고, 네, 인사 시스템 다 깔고 교육 다 깔고 그러면서 뭐 재밌게 조직 생활 했어요. 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제 다시 회사를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에 곧 임원해봤다. 네. 이거 하나 레벨 달고, 네. 마크 하나 달고 다시 조직으로 나왔죠. 바깥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이렇습니다. 카네기 리더십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진성 리더십 과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업 강의 코칭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자격들도 따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거는 2006년부터 코칭을 시작했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코칭을 시작한 건 2018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때부터 아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코칭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고, 하지만 조직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준비는 하시는 게 필요하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나오시고 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많은 걸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지만,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세상이라는 거 좀 아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나와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니까 그건 또 다른 세상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나오셨다가 다시 이제 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사실은 계시고요. 그때 저는 사실 뭐 다시 조직에 들어가거나 그럴 마음 전혀 없고 지금 나이에 뭐 조직에서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조직에서 다시 들어갈 마음은 지금 사실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는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수많은 코치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코칭을 시작할 때는 소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비즈니스 코칭이나 그런 걸 할 때, 코치님들의 풀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에는 코칭에서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코칭하는 교육기관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코칭을 하겠다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코치님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코칭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한테서 그런 경쟁 시장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있어야 내가 코칭을 잘한다? 아니면 코칭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뭐 스트러글 중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탐색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또 뭐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슬펐다가 네, 그런 상황을 계속 사실은 반복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코치가 되고 싶은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네, 저한테 오는 거는 우리 한국 코치협회에서 이야기한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코칭 역량에 대해서. 그래서 그 ICF에서 만든 코칭 역량보다 저는 한국 코치협회 코칭 역량을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코칭다움과 코치다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정말 튼튼하게 나무가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이 중에 저는 코칭 다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고객과의 관계라든가 나의 기술이라든가 내 이런 쪽, 내 적극적 경청이나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하면 사실 제가 집중하고 싶었던 코치 다움이었어요. 그 코치 다움 중에서도 네, 코치 다움 이렇게 이제 한국 코치협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코치 다움에 더 집중하고 싶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자기 관리와 자기 인식이었어요. 윤리 실천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코치라면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전문 개발은 뭐 끊임없이 코치들은 스터디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 기본 디폴트, 저한테는 디폴트 모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정말로 자기 관리와 자기 인식, 나에 대해서 탐색하고 내가 어떤 코치인지를 계속 인지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되어야 되는 건 이 마샤 레일 존스가 했던 정말 코치 프레전스, 이걸 하는 거. 그래서 코칭의 그 자리에 온전하게 같이 있는 거. 그리고 고객을 정말 바라보고 정말 그분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정말 코치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치 프레전스를 정말 이거구나라고 느낀 게 사실 코치가 KC가 되고면 KC가 되기 전에 KC가 되고 나면 정말 코칭 다 할 것 같잖아요. 혹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KC 코치님들 계실 텐데. 그래서 KC가 되면 이제, 나 코칭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러다가 KPC 준비를 하게 되면 한번 이제 현타가 오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나 코칭하는 거 맞아? 라는 현타가 오고, 그렇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고객의 이제 존재라든가 이거 다루기 시작하면서 KPC 자격을 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KPC 하면 한 2, 3년, 3, 4년 하면 또 KPC 하면 또 코칭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쌓이면 그 다음 KSC를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KSC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코칭 내려놓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KSC 코치님들한테 멘토 코칭을 받으면서, 그리고 코드코를 받으면서, 정말 그 코드코 받는 시간이 다가오면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분들 앞에서 코칭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좀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내려놔지더라고요. 괜찮아. 코칭 못해도 괜찮아. 코칭이 아니라 나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돼. 그리고 그분의 어떤 삶이나, 그리고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또 뭐 하고 있는가, 그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제 어깨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었어요. 코칭을 할 때. 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엔 코칭이 아주 사실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 케이스를 따왔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KPC 할 때 그래도 코칭하러 간다면 조금 걱정도 되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코칭하러 간다고 하면 아무것도 네, 생각도 떠오르지도 않고 뭐 두렵다는 그런 감정도 올라오지도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고객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운동을 잘하려면 몸에 힘 빼야 된다잖아요. 네, 골프 배우고 나면 힘 빼는 3년 걸린다면서요. 저는 네, 구력 20년에 아직도 120개라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걸 느껴보니까 정말 정말 코칭이 사실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코칭 대화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코칭 질문, 코칭적인 질문이죠. 그걸 통해서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게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좀 많이 자유스러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코치의 프레전스가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정말 마샤 네일슬라스 이런 표정을 하면서 코칭하고 싶거든요. 네, 저도 아직 가고 있는 길이라서, 네, 나중에 이 정도 나이 되면 저도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코치의 프레전스인데,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코치가 되고 싶은가? 이 코치가 되기 위해서 도대체 나는 뭘 하면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키카이를 한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코칭이. 그리고, 이제는 조금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자신감이 붙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정말 세상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칭이란 게. 그리고 앞으로 코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요즘 우리 SNS나 이런 인터넷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이야기 되잖아요. 집중력도 안 되고 그리고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코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코치로서 그리고 사람의 자신의 본질을 보게 하는 일로 코치라는 직업은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한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코칭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그, 그 학지사에서 굉장히 많은 진단 도구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단지를 구매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인증만 하면 바로 그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뭐 ABC로 나눠놓고 그다음 B등급을 하려면 뭐 자격증이 뭐가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뭐 상담 관련된 학교를 다니면 되고 그런 증빙을 하면 바로 등급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코칭에 대한 증빙은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쪽에서 코칭이란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나, 아직 사회 전반으로 확대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케카이에서 마지막에 이제 돈이 되는 일인데, 돈이 되는가 하는 거는 이건 사실 저는 아직 퀘스천 마크가 붙기는 해요. 네. 저도 코칭으로 돈을 벌고, 네, 비즈니스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이키카이에서 돈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게 약간 돈이라기보다는 언어를 좀 다른 걸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찾아봤더니, 이걸 만든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이야기한 걸 외국 사람이 미국인가 어딘 사람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근데 거기에서 일본 사람이 이야기한 건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해서 돈이 된다고 하는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원작자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이야기한 걸 다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기는 하나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보기 좋게 만들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잘하고 돈이 되는 게 직업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이야기는 다 아실 거고요. 결국은 이 중간에 있는 게 네, 이키카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중에 저는 돈이 된다고 하는 일은 코칭 시작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다른 걸 해서 돈을 벌어서 코칭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코칭을 돈을 보고 하지 않고 그냥 돈이 오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 돈이란 거하고 코칭하고 좀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사실 뭐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 있고 이건 코치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의 생각을 따라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네 개가 전부 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건 저는 동의는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시줄과 날줄을 지금 엮어가고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날줄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날줄은 사실 저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그 무늬를 넣는 게 사실 날줄이잖아요. C줄은 전체 틀을 잡아준다고 하면 날줄은 거기에서 이제 세로로 되면서 어떤 무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색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할까 촉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는 날줄은 이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칭이고요. 네. 코칭이 시술이 안 되고 날줄이 되는 이유는요. 코칭은 굉장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시술이라고 하는 건 저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는 뭔가가 아니라. 네, 그래서 코칭도 사실은 날줄에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 코칭은 사실은 떠받들고 있는 게 저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저를 들여다보는 명상이고요. 지금 최근에 명상에 좀 빠져가지고, 명상이 얼마나 좋은지를 느껴보니까 이게 제 삶에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아서 명상이 하나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계속적인 공부인데, 공부 중에도 철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코칭에 대해서는 좀 보면 결국은 코칭을 잘하려면 결국 첫 번째 경험이에요. 네. 어떤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돈이 되던 돈이 안 되던 간에 코칭을 할 기회는 계속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때까지 이제 2018년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했던 경험들이 좀 많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요. 사실 저는 코칭이랑 직업이 또 좋은 이유가 이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직업이니까. 네. 근데 IT 기술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랭귀지가 나오면 그 랭귀지를 다시 공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했던 경험들이 계속 내면에 쌓이는 거고 이건 제가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 쌓여가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코칭이라는 직업이 훨씬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네,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하고 또 자격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농담 삼아 우리 대한민국은 자격증 공화국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지만 이 자격증이 없으면 기업 코칭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그 기회가 자격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갖춰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는 그 코칭에 대한 자격증만 적어놨지만 내가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한 코칭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정남 코치님 같이 뭐 산업안전 기사라든가 그런 쪽에 정말 그 일과 관련되는 내가 그 분야에도 전문성이 있으면 보여주는 그 다른 자격증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평생교육사 자격은 또 땄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거, 네,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속 공부해야죠. 어쩔 수 없이. 네, 이거는 개인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북스터디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해결 중심 코칭, 그다음 팀 코칭, 그리고 내면 소통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책들을 계속 읽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칭과 관련된 글쓰기 또 최근에는 영상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어떤 그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그래서, 그러니까 물심양면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게 다 갖춰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경험을 하는 거는 좀 그런 게 저는 이제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험하는 거 가장 좋은 건요. 직장에 계실 때는 직장 내 동료들하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가지고 있는 게 라이프 코칭이 될 수도 있고 커리어 코칭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좀 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회사에 있을 때 공식적인 코칭보다는 사실 비공식적으로 제가 코칭한다는 걸 알리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룹 코칭도 해봤고, 네. 그래서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명상인데요. 명상을 제가 책도 보고 뭐 해서 거의 10년 넘게 해야지 하고 있다가 드디어 작년에
작년 11월에 이 과정을 들어갔어요. 하트 스마일 명상이라고. 김병전 대표님이 계속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미산 스님이라고 카이스트의 명상 연구소를 가지고 계시는 네, 그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하트 스마일 명상인데, 많은 분들이 좀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트 스마일 명상에 가서 이렇게, 네, 지금 현재 3단계인데 지금 1단계를 했고요. 6월 달에 지금 2단계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네, 이때 이제 명상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도 많이 안내를 하는데, 명상 매일 해야 되잖아요. 네. 명상을 계속 해야 되고, 명상을 좀 하루에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고, 네, 그렇게 한다고 계속 이야기도 하던데, 참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결국 제가 잘하는 짓을 또 했습니다. 네,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 5분이라도 좀 명상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저 혼자 5분 해야지 한다고 한 2주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선언을 했어요. 저 혼자 저한테 유튜브 그래서 하루 5분 명상하고 유튜브에다가 명상 후기 쇼츠를 남기겠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명상 챌린지 83일차 했고요. 유튜브 쇼츠가 이제 83개가 지금 올라져 있습니다. 네, 제가 뒤로 눌렀네요. 네, 요렇게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뭐 쇼츠를 보시는 분이 한 10명 뭐 그렇더니 요즘에는 올리면 최소 몇백 명씩은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80일이 넘다 보니까 지금 최고로 많이 중에 1.6천 회를 보셨더라고요. 저 잘 모릅니다. 쇼츠가 이 정도 찍히면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덕분에 이제 명상도 매일 하게 되고요. 명상을 하면서 제가 30일차, 60일차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도 지금 알게 돼서 명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너무 좋은 과정이란 걸 안내하고 사람들한테 명상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얼굴 표정도 좀 바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중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걱정 같은 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해보시는 거 좀 좋겠다 싶고요. 또 부가적으로 하나 얻는 거는 네, 영상 만드는 게 이제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네, 이거 1분 30초, 2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알게 돼서, 이제 코칭에 대한 걸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사고의 확장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가장 좋은 건 사실 공부죠. 네, 공부라서 철학 토파보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 철학 토파보기는 코치님들 중에 이제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일요일 날 아침에 6시 반부터 한 2시간 정도 해서 매주 일요일 날 네, 책을 하나 정해서 한 챕터씩 읽고 가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 시작하셨던 게 김상국 코치님이 우리 책 한번 읽어봅시다로 시작을 했고 지금 이게 3년이 넘었죠. 네, 그렇게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네, 앤서니 케니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네 권의 철학책을 지금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네 권을 다 읽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세계 철학사, 일본에서 여러 학자들이 같이 편집해서 만든 세계 철학사를 지금 읽고 있고, 현재 6번째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니까, 철학에 대한 어떤 계보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정도는 좀 알아듣게 돼서 제가 이야기를 못해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서 좋았고요. 또 하나는, 생각을 하고 그걸 글로 쓰는데 단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제가 조심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서는 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목적과 목표, 뭐 예를 들면 목적과 목표에 대한 명확한 구분해서 쓴다거나, 네, 그런 것을 많이 하고요. 이것도 적어 놓을 때 제목을 사고의 확장 및 체계라고 했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확장 및 체계화라고 말을 바꾸게 되고 이래서 언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고 하나 좋은 거는 이 책들이 정말 난해해요.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어지간한 책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어지간한 책은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다. 네, 그것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하고 철학책만 읽으면 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덧붙여서 이제 역사라든가 예술사 같은 것도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보게 돼서 철학과 그다음에 예술과 그리고 역사에까지도 같이 이제 다 이제 섭렵을 해보려고 하는 원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루이 16세인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지금 프랑스에서 그런 대혁명이 일어났으며 뭐 기타 등등 이거하고 또 미국의 독립전쟁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며 뭐 이런 것들 네, 재미가 있어 계속 보고 있고요. 뒷부분에 잠깐 보이는 이거는 네, 너무나 잘 아시는 데미안 허스트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작품이잖아요. 이거 안 팔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팔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이 다이아몬드로 사람 해골에다 다 막아놓은 거라.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보면서 정말 세상에 신기한 사람 많구나. 네, 이런 걸 쳐다보고 혼자 재밌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체계화를 하는 거 가장 또 좋은 건 사실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고의 체계화하는 게, 이런 책들을 읽으면 내면 소통을 읽고 있다 보니까,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안토니오 디마지오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시고, 그리고 철학적인 것이 어떻게 잘못된 뇌과학자가 봤을 때 철학자들이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스피노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뭐 이런 책들을 써놓으셨던데 이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스피노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태양이 우리에게서 200보 떨어져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스피노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체계하에선 인식의 관념적 체계하에선 이건 사실일 수 있다. 라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코치님들은 다들 보면 좀 정확하죠. 네, 기억 경험도 많고 또 우리도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다, 맞다라고 하는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하에서 고객들을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들을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는 나의 사고의 저변의 확대? 저변의 확대로 말 좀 안 맞긴 한데, 사고의 확장, 그리고 사고의 포용, 네, 이런 것들을 더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그들의 어떤 편협된 생각 때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일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과연 옳은 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 그걸 고객들하고 있으면서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저들은 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오히려 더 호기심이 더 많아지는, 네, 그렇게 지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제 사고의 확장도 있고요. 근데 이게 계속 무한히 확장하면 안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돼서 네, 글 쓰는 걸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체계화시켜서 글도 쓰고 제 블로그도 쓰고 그다음에 브런치 스토리도 지금 브런치는 요즘 뭐 거의 네, 개장 휴업 상태이긴 한데 그걸 안 올려가지고 근데 브런치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북이긴 하지만 책도 지금 4권이나 써놨어요. 근데 정규 책으로 내도 되긴 하는데 북크에 올리기가 아직까지 그래가 네, 북크에 올리는 작업을 못 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서 내 생각도 정리하고 책 쓰고 글 쓰고 이렇게 남기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마지막 시줄인데요. 저는 계속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견지해야 되나? 내가 죽을 때까지 생각해야 돼. 나의 철학은 뭔가? 네, 철학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철학이로 이름 붙였어요. 네, 나의 철학은 뭘까? 그리고 지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람을 봐야 되나? 그리고 코칭에 들어갔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이와 같은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존재에 대한 자애와 환대, 네, 이런 게 제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제 시줄이 되어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가 굉장히 다양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날줄이 되어서 들어온다면, 정말로 어떤 데서는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천이 나올 것이고, 어떨 땐 굉장히 화려한 천이 나올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주는 느낌은 날카롭기보다는 포근함을 주고 싶은,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까지 시주가 날주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코치가 되고 싶은가 한번 더 보시면, 네, 정말 코칭 잘하는 코칭 기술자가 될 건지, 네, 정말 기술만 배우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코칭 기술만 배웠을 때 정말 코칭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코칭 기술자가 되는 게 좋은 건가? 기술이 좋은 코치가 되는 게 좋은 건가? 네. 그리고 철학을 가진 코치가 되어야 되는가? 이건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어떤 코치가 되고 싶으신지. 그래서 어떤 코치. 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네.
저는 저에 대해서 코치를 할 때 저 닉네임이 있어요. 지혜라고. 알지자에 바다의 자를 쓰는데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부산 바다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다 해자를 써서 그리고 바다가 닮고 싶어서 제 이름자에 있는 지자를 따서 지혜라고 저는 닉네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바다처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코치. 모든 걸 다 받아주는. 네. 네, 뭐 모르겠어요. 사람부터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부터 코치가 되기 전에.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이거였어요. 어떤 시술에 어떤 날짜를 엮고 싶은가, 여러분들은. 네, 그래서 어떤 무늬를 만들고 싶은가. 네, 이게 오늘 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보고 싶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들 코칭 여정에 의미 있는 날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어떤 시술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했던 이야기가 하나의 날줄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하나의 의미 있는 무늬가 되어지는 네, 그런 시간이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